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반도체 생태계 세판을 위해 리스크5를 이용한 개방형 설계도로 5G 칩 개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태계 세판을 위해서 리스크5를 이용한 개방형 설계도로 5G 칩 개발. 이 배경으로는 반도체 생태계의 판을 뒤엎을 준비를 하는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반도체를 설계할 때 ARM의 기술력, IP를 지금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모바일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ARM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마켓 쉐어 부분에 보면 48%의 이 부분이 특히 ARM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리스크5가 있습니다.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리스크5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ARM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을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ARM은 CPU, 비디오, GPU 이런 등등에서 지금 많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오픈소스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리스크5는 상대편이죠. 옆에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데요. 지금 C5가 지금 리스크5의 자회사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기술 개발과 서로의 연관성, 그리고 칩 메디아를 통해서 칩이 공급이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리스크5 이런 쪽이 많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그림도 하나 보여드린대요. 지금 리스크5가 어린아이처럼 보이고요. ARM 그리고 리눅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ARM이 리스크5를 보면 어린아이처럼 약한 존재,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OS를 지금 작성을 해서 세계판을 뒤엎었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런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리눅스가 새로운 OS 시스템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눅스가 밟아온 절차를 지금 리스크5가 이런 반도체 설계 분야 쪽에서 지금 따라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리스크5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일 미국 세너제이 리스크5 서밋에 참가해서 리스크5를 이용한 반도체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리스크5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리스크5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스크5는 2010년입니다. 2010년 한국인 이윤섭 박사를 포함한 미국의 UC 버클리 학자 3명을 주축으로 해서 개발된 개방형 반도체 설계 자산 IP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PC 운영 OS인 윈도우즈를 대항해서 나온 무료 OS 리눅스와 지금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죠. 자, 보시면 리눅스와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를 대항한 OS 시스템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리스크5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설계의 기본 주축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설계 도면을 만드는 그리고 설계 회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지금 어디에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냐면 ARM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ARM의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ARM에서 이제 리스크5 쪽이 그전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리스크5의 주축이 되고 있는 연합체가 생겼는데요. 이 연합체 주축들이 대부분들이 굉장한 설비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ARM에서 지금 견제를 조금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리스크5를 반도체판 리눅스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스크5를
지금 사용하는, 그리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재단이 마련이 됐는데, 이 재단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이 미국의 델라웨어에서 중립국인 스위스로 이전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미중 무역 분쟁에 불똥이 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2019년도 11월 25일자 날짜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칼리스타 레드몬드 리스크5 재단 최고 경영자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재단이 미국에 설립되지 않았다면 훨씬 더 편했을 것이다. 리스크5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스위스 이전을 승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5 재단의 스위스로 이전 배경을 보면 일부 미국 회원들은 중국 회원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죠. 말하자면 중국의 회원사들이 강력한 주장을 통해서 이렇게 리스크5 재단이 스위스로 이전을 할 것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리스크5는 ARM의 대항말로 지금 언급되고 있죠. 아까 제일 처음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5 재단의 스위스 이전은 리스크5 아키텍처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삼성전자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리스크5를 이용한 2세대 5G용 통신칩 생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은 올해 처음으로 리스크5를 사용한 2세대 5G용 통신칩을 생산하고 이 칩을 내년에 나올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넣을 계획입니다. 리스크5의 IP로 개발한 AI 이미지 센서는 내년 같은 시기에 자동차용 반도체에도 장착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두 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2세대 5G용 통신칩,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AI 이미지 센서, 이 두 가지를 리스크5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ARM의 기술도 쓰는데 굳이 리스크5G를 적용시키는 거냐? 지금 안정화되지도 않았는데, 완전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걸 보면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할 때마다 기술 사용에 대한 해당 해외 업체에 지금껏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 것이죠. 모바일 반도체 분야에서는 영국의 ARM, PC와 서버용 반도체에서는 미국의 인텔, 특히 그 서버용 반도체를 만들려고 할 때, 특히 CPU 같은 경우죠. 이 CPU 같은 걸 만들려고 할 때 미국의 인텔에서 굉장히 태클을 많이 걸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그 지금껏 성장해온 미국의 AMD 이런 것들도, 이런 회사도 미국의 인텔이 굉장히 견제를 했고,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80486, 말하자면 486에 대한 CPU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전자에서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90년대죠. 90년대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텔에서 강하게 견제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을 대중화시키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간략하게 넘어가는 이야기고요. 자,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이러한 이유로 두 회사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도의 원본이나 마찬가지인 IP를 보유하게 있었습니다. 모바일 반도체를 개발을 하려면 영국의 ARM을 썼고, PC와 서버용 반도체를 쓸 때는 미국의 인텔의 IP를 썼는데, 지금 보시면 리스크5를 만약 이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리스크5의 무료 IP를 사용하면서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리스크5를 더욱더 크게 성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인텔의 견제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이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바꾸게 만드는 리스크5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립스와 생산만 전담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모든 부품 업체는 반도체 원천 특허를 보유한 인텔과 ARM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삼성이 무료 설계도인 리스크5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업체가 그에 맞게 생산하게 돼서 시스템 반도체 생산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를 갖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리스크5를 이용한 이런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고 이것을 삼성의 파운드리를 통해서 만약 생산을 하게 된다면 그 후발주자로 들어오고 있는 후발주자에서 이런 것을 기술을 이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서 리스크5를 통한 기술 개발이 만약 되게 되면 삼성전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스크5를 견제하는 인텔과 ARM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인텔과 ARM은 리스크5의 성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퀄컴과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리스크5 재단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서 저울추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즉 리스크5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생태계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스크5의 등장이 삼성전자에게 주는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말하자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후발주자이죠. 특히 그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뒤처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5 등이 제공하는 IP가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 TSMC를 쫓고 있는 제2위 파운드리 업체라는 것도 한 가지 또 약점이 되겠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현재 빈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20% 근처에 머무르고 있고 더욱더 성장이 되지 않고 TSMC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센티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삼성전자를 보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주요 시스템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돈내로 불리는 AP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지금처럼 ARM의 유료 설계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GPU가 같은 경우는 AMD와 협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과 제휴, 말하자면 리스크5 채택을 통해서 자체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인텔과 ARM에 제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욱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져 가고 있다. 특히 그 리스크5를 이용하면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 방향을 한번 보면 현재 미국의 몽구스 프로젝트 접으신 거 아시죠? CPU 분야에서 이런 CPU 분야에서 몽구스 프로젝트를 포기를 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체 CPU의 제작은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눈치를 지금 현재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다시 리스크5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미래 AI 시대 핵심 반도체로 꼽히는 신경망 처리 장치 NPU는 삼성전자 스스로 개발한다라는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는 미국의 지금 AMD와 제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AMD와 GPU IP를 공유하기로 했고 그래서 일반 센서와 통신칩 분야에선 리스크5 자산을 지금 활용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스크5에 대한 삼성전자의 평가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평가를 보면 리스크5 체계가 더욱더 정교해지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같은 고사양 반도체를 개발하는 게 더욱더 쉬워질 것이다. 리스크5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반도체 설계에 뿌리가 되는 것은 지금 ARM과 물론 ARM이 그 전에 애플의 조인트 벤처 회사였어요. ARM과 또한 인텔의 눈치를 지금 많이 봤는데 이 그 리스크5 기술을 선점을 하고 선도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인텔과 ARM의 눈치를 안 보고 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